스마일 2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달 며칠 지나고 나면은 봄이 오겠네요. 3월.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 계획 세운 거 지금은 이제 2달 됐는데요. 1월 1일 날 계획 세운 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 점검 하셔야 3월 달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체크.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그 이전까지는 우리 미용이 기술업이 맞았습니다. 아시가 1986년도에 들어왔으니 그때 와서 보니까 디자이너들, 원장님들은 좀 더 기술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업종이 서비스업 이래 돼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구나. 서비스 교육 그때부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기술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는데 고객이 많이 없어요. 왜 없지? 글로 적었습니다. 금방 답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글로 적으나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길목도 좋고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다 잘 갖춰지는데 왜 고객이 없을까? 몰라서 안 오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알리자.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2,000명한테 전단지를 주고 눈 맞추고 하미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매일 2,000명한테 눈 맞추고 하미주 미용실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하미주 미용실에서 홍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루에 2,000명한테 눈 맞추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시가 만약에 작심삼일 하고 말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을 겁니다. 6년 지나고 나서 매출 10배 올렸습니다. 8년 될 때 제가 이 미용실을 인수했습니다. 6년 하고 매출 10배 올리고 지분 사장 50% 지분으로 있다가 2년 만에 전부 다 인수를 했다. 95년도 모니터업, 교육업이다 그랬고 모니터를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가서 우리 미용실 직원들이 기술이나 서비스나 시설이나 다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미주에 고객이 줄을 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2000년도 들어가지고 마케팅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2015년도는 고객 관리업이라고 했고 2010년도는 처음으로 이제 선불금을 시작을 했죠. 묶음업입니다. 선불 받고 고객을 묶어놨다. 2012년도에 VIP 연간 회원제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는요 장사가 있고 세일즈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무엇을 사업이라고 하는가? 통계 분석을 근거로 해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이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ERP를 2015년도는 인맥업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거 부탁도 할 수 있고 이거 참 사람 관리 잘해야 되구나. 인맥 관리. 2016년도 매개 비즈니스업이다 그랬습니다. 연결 비즈니스 다단계입니다. 매개 연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고객의 주인은 250명의 가망 고객님이 있습니다. 이 지금 한 고객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주면 250명한테 매개 연결이 돼서 파장이 일어난다. 한 명한테 잘못하면은 250명 곱하기 이전 사는 것들은 700명, 500명, 600명한테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도 아티클이 생겼으니까 벌써 5년입니다. 그죠? 2018년도 네이버 미용실 하겠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미용실 이야기한 지가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전부터 네이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페이스북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직 판 올라타지 않은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공유 미용실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 2020년도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했고요. 2021년도 작년에 온라인 미용실, 올해 다시 네이버 미용실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고객님이 온라인에서만 뽀글뽀글 하고 있지 오프라인은 고객 찾기 힘듭니다. 서면 거리, 강북동 거리, 해운대 거리 다니보세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필요한 공간에는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를 보고 카톡에서 정보를 얻고 찾아온 고객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IC가 1980년도 들어와서 2000년까지 본점에서 200-300m 안에 없어진 미용실들 지금요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살아남은 곳은 2개, 3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200-300m 안에 이렇게 많은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45개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지금까지 미용실이 있는 미용실이 2-3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을 읽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판으로 올라타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질 것이다. 1983년도 미용실 오픈했습니다. 파리라는 간판으로. 그리고 IC가 86년도 들어와가지고 하미주로 바꿨습니다. 왜 이 많았던 미용실 대부분을 찾아올 수 없을까?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였던 미용실이었습니다. 적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의 두려움,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판을 읽지 못했습니다.
파리 미용실이 망했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올 때 그때 망해가지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망한 이유가 뭔가? 가성비였습니다. 다른 미용실은 5,000원, 7,000원인데 파리 미용실은 15,000원, 2만원, 25,000원 하더라고요. 약은 르오레알, 그때 르오레알이라는 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수라는 약이 있었고요. 시텐이라는 약이 있었고, 똑같이 대한민국 미용실에 거의 8, 90%가 그 세 가지 약을 썼습니다. 여성같이 약이 수백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면 약 냄새가 똑같았습니다. 어느 미용실 할 것 없이. 그 똑같은 약을 쓰면서 저 미용실은 5,000원, 7,000원 받는데 이 미용실은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을 받으니까 가성비가 안 맞아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가 딱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성비에 맞추자 해가지고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5,000원 내려가지고 한 달도 못하고 7,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앞, 옆 미용실 가성비 사업에서 성낸 것이 아니고 가심비, 마음으로 샀습니다. 열심히 하는 미용실, 친절한 미용실, 아침에 일찍 문 여는 미용실, 늦게까지 하는 미용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심비가 좋은 미용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쓰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이 뭡니까? 스마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탄사. 고객님과 대할 때는 너무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감탄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미안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괜찮습니다. 고객님. 네, 사랑합니다. 눈맞춤. 겸손한 자세. 이게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 표정. 그러나 안쓰기로 시작하면 뜻밖의 가장 불편한 말이 되더라. 평생 쓰지 않으면 평생 기적은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청산유수가 아니라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5마디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청산유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아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다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적어서 어리석은 사람 드물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적절하게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중간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찍어 올릴 겁니다. 말, 디자이너 관련되어 있는 영상 하나 더 올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내부에 들어와서 김영기 이름도 한 번씩 치주시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코로나, 불경기, 정치권, 바람직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고객님의 거절, 당연히 두려움의, 공부하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영업이란 고객님의 거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절이 두려운 사람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사람입니다. 남자 고객님한테 상담하고 파마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고객님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거절을 하더라. 아니, 고객님에게, 컷하는 고객님에게 고객님 컷하고 나니까 파마기가 없는데 파마 같이 하시겠습니까? 고객님이 아니요 거절하더라. 파마하는 고객님에게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염색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거절을 하더라. 그래서 한 번, 10번, 20번, 50번, 100번 거절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들이대지 못하겠더라. 제한하지 못하겠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거절이요, 영업의 가정입니다. 내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부자로 만드는 지름길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디자이너입니다. 영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세일즈맨들 책 보면 이 단어 안 넣는 책이 없습니다. 보험 세일즈, 책 세일즈, 자동차 세일즈, 화장품 뭐 등등 해가지고 세일즈맨들은요 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정이다 나가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해서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그때부터 상대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말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가정이니까 또 거절해도 또 가고 또 거절해도 또 가고 답장 올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구매할 때까지 찾아간다.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없어지면은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파는 사람이 고객을 잡았다고 기뻐할 때 고객님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떠나갈 것인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떠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애인을 붙잡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애인 떠난 같이 고객님도 떠난다. 두려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설레임도 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현재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두려움 두드리고 몇 사람이 내가 두드린 결과치가 딱 나오면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컸다는 고객님에게 파마하시겠습니까? 했더니 25,000원 해야 될 고객이 10만원을 딱 주고 가더라고. 파마해가지고 8만원 했던 고객이 연간이원 하니까 28만원을 딱 주고 가더라. 코스 상품을 두드렸더니 88만원을 딱 주고 가더라. 그렇게 몇 번 경험을 얻으면 그 경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10번, 100번 두드리면 그 중에서 3명, 5명은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이 시작한다. 그 정도 아셔야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나는 그런 2월달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할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스마일.